안녕하세요. 오늘은 6차시 수업 의복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탁 취급 주의 표시에 세탁 방법 부분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세탁을 한다면 어떻게 세탁을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손세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도씨의 물에서 세탁을 하면 되고, 세제는 써 있는 것처럼 중성세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 방법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옷을 어떻게 건조시키면 될까요? 바로 옷걸이에 걸어서 그리고 햇빛에 건조를 시켜도 된다는 것이었죠. 복습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제의 주 성분으로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섬유와 때 사이에서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세제의 주 성분이라고 했었는데요. 계면활성제의 모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는데 머리는 친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과 친하다고 했고, 꼬리 부분은 친유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 오염과 친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바로 마인드맵 만들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연습장을 꺼내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봅시다. 마인드맵의 중앙에는 얼룩이라고 쓰고 오늘 수업에 나오는 커피, 차, 땀, 주스, 혈액, 껌, 볼펜, 화장품에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과 원리를 적어갑니다. 또 수업에서 나오는 것 외에도 연상되는 것이 있다면 마인드맵에 표현해 주세요. 오늘 한 과제는 다음 주에 등교를 했을 때 선생님에게 모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복의 관리 중에서 얼룩 제거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룩이라고 하면 옷에 부분적으로 오염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옷에 땀과 같은 인체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묻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다가 음식물이 묻을 수 있죠. 그리고 화장품, 볼펜, 기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옷에 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해야겠죠? 제거할 때는 얼룩이 묻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얼룩이 묻고 나서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류 제품에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룩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얼룩인지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룩에는 수용성 얼룩과 지용성 얼룩, 불용성 얼룩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수용성 얼룩은 물로 지워질 수 있는 얼룩으로 간장, 커피, 혈액, 잉크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용성 얼룩은 드레싱, 옷깃의 때, 식용유 등이 있습니다. 불용성 얼룩은 액체에 용해되지 않는 얼룩으로 껌, 초콜릿, 흙탕물 등이 있습니다. 옷에 얼룩이 있게 되면 보통 이러한 구조로 얼룩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은 지용성 얼룩입니다. 즉, 기름을 먼저 제거합니다. 하지만 기름 얼룩도 시간이 지나면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용성 얼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단백질 얼룩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얼룩을 제거해보고 그래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룩을 제거할 때는 옷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의 소재에 따라서 얼룩을 제거할 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얼룩만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면섬유의 경우에는 흡수성이 좋아서 얼룩이 잘 흡수되어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에스터는 면보다 흡수성이 낮기 때문에 얼룩이 덜 스며들어서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약품을 사용해야 될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옷감이 약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얼룩을 제거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룩 제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나누면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힘을 이용해서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흙이나 먼지가 묻었을 때는 솔로 쉽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굳은 페인트나 껌이 묻었을 경우에는 대나무 칼을 이용해서 긁어내면 됩니다. 이때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봉이나 타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얼룩은 물로 지워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염 부분에 면봉이나 타월에 물을 묻혀서 닦아내거나 부분적으로 물로 씻어서 제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분 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분 풀이 스티커 역할을 해서 오염 부분에 풀을 칠했을 때 이게 굳으면서 얼룩을 제거할 때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얼룩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약품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산 또는 알칼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pH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얼룩이 산성 성분이라고 하면 제거할 때는 알칼리성 용액으로 해서 제거하게 되고 또 얼룩이 알칼리성 성분이면 산성 성분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백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백제는 하얗게 만드는 화학약품이죠. 색소의 경우는 표백제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하지만 색깔이 있는 옷의 경우 표백제를 사용하면 탈색이 될 수 있으므로 하얀 옷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얼룩 제거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옷에 음식물이 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커피나 차, 이런 음식물들이 우리 옷에 묻었다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물을 적셔서 살짝 눌러주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얼룩의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커피나 차에는 지방, 카페인, 단백질, 색소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두드리고 그 다음에 주방용 세제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 세제는 여러 음식물들을 지우기 위해서 다양한 효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묻은 색소는 표백제를 이용해서 표백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특히 흰색 옷, 옷깃에 목이 닿는 부분에는 땀에 의해서 색깔이 누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는 땀의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땀의 성분은 염분과 지방입니다. 보통 세제로 씻으면 쉽게 제거는 되는데 시간이 오래된 것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렇게 흰색 가루를 말하는데요.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옷을 넣고 약 10분 정도 담궜다가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베이킹소다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약 40도씨의 물, 미지근한 물에다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즙과 주스를 보겠습니다. 음료를 마시다 보면 엎을 수도 있고 또 옷에 튀길 수도 있죠. 과즙과 주스의 경우는 수용성이므로 가장 먼저는 젖은 수건으로 두들겨 주거나 오염된 부분만 물로 닦아주면 됩니다. 과즙과 주스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신맛이 나는 산성 성분입니다. 산성의 얼룩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알칼리로 처리를 해서 얼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식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맛이 나지만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즙과 주스가 묻었다면 식초를 활용해서 천에다가 식초를 살짝 묻혀서 두들긴 다음에 비눗물로 씻어내면 제거가 됩니다. 이번에는 혈액을 보겠습니다. 혈액은 피를 말하죠. 옷에 피가 묻었을 때는 먼저 물로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에는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성분이 따뜻한 물에서는 쉽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피가 굳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 얼룩을 제거할 때는 차가운 물에 옷을 담가서 손으로 가볍게 비벼준 후에 그 다음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얼룩을 제거하면 빨리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껌을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껌이 달라붙어서 난감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때 껌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까요? 먼저 껌을 굳히는 것입니다. 껌을 얼음에 대면 차갑게 굳겠죠? 굳힌 다음에 긁어내고 또 남은 자국은 식용유나 벤젠, 아세톤 이런 것들로 두들겨 제거한 후에 세제액으로 씻습니다. 또는 껌이 묻은 그 위에 신문지를 깔고 다리미를 다리면 껌이 신문지에 모두 묻어나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볼펜을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옷에 볼펜이 묻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볼펜 자국은 세탁을 해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볼펜 자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의 휘발 성분을 이용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볼펜 자국이 묻은 그 얼룩 아래에 마른 수건을 깔고 알코올을 뿌린 뒤 알코올을 묻힌 면봉으로 살살 문질러서 지우면 됩니다. 알코올이 없을 때는 대신 물파스를 이용해도 잘 지워집니다.
물파스를 이용했을 때 옷감이 변색될 수 있으므로 바로 물에 헹궈야 합니다. 화장품을 보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의외로 옷에 화장품이 묻어서 얼룩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세탁을 해서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의 성분을 보면 대표적으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을 이용합니다. 먼저 헝겊에 클렌징 오일을 묻혀서 두드린 다음에 세제를 푼 물에 비벼서 세탁을 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룩의 종류와 얼룩을 제거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룩의 종류에는 수용성 얼룩과 지용성 얼룩, 그리고 불용성 얼룩이 있었습니다.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룩이 어떤 성분인지, 또 얼룩의 종류에 따라서 약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룩을 제거할 때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산이나 알칼리 성분을 활용해서 얼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를 제거할 때는 표백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룩을 제거할 때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얼룩을 제거할 때 옷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룩을 제거할 때 특수한 약품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등장했던 여러 얼룩과 제거하는 원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얼룩이 옷에 묻을 수 있겠죠? 이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해서 얼룩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